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 채를 제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 차익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단순한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어야 하는 주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 등록을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아직 고민 중이신 분,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런저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꼼꼼히 따져보면 찾아먹을 혜택들이 제법 남아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사실 큰 혜택은 아니고 그렇게 관심 둘 정도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득세 감면 등 소득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아직도 임대 등록을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양도세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혜택이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주택이 두 채가 있습니다. A주택이 있는 가운데 B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주택이 두 채일 때 가장 일반적인 비과세 혜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한 내 매도입니다. 신규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종전 A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이라면 1년 내 처분하고 그리고 1년 내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이 처분기한이 지나게 되면 비과세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B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A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A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B와 C 3주택자입니다. A주택을 팔고 싶은데 양도 차익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B와 C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A주택은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은 한 채든 두 채든 몇 채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거주주택 A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은 모두 임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은 한 채만 있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을 임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한 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의 기본 개념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과세를 받는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 전원이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여기선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거주를 해야 비과세 받는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이라도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주주택 매도 당시 임대주택은 반드시 임대 중일 것. A를 매도할 때는 임대주택 B와 C는 반드시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주주택은 평생 1회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평생 1회만 적용이 됩니다. 이 평생 1회라는 개념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주택의 요건은 세대 전원이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하고 거주주택을 매도할 당시에는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만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한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4년 단기든 8년 장기든 관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그 외 지역은 3억 이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입니다. 세 번째, 임대 의무기간을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4년 단기로 등록해서도 5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5년 이상입니다.
네 번째, 연 5% 정액 제한 준수입니다. 이 규정도 2019년 2월 12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임대사업자의 혜택 요건에 5% 정액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 호수별 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가액 요건만 있고 85제곱미터 이하라는 면적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4년 단기든 8년 장기든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4년 단기 등록한 경우도 반드시 5년 이상 의무 임대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착각하기 쉬운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개시일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개시일 기준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시군구청 임대등록, 그리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 그리고 임대시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된 날이 임대개시일입니다. 만약에 임대 중에 등록을 했다면 시군구청 그리고 세무서에 임대 등록한 날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또 공시일 상태에서 임대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잔금한 날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 당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는 임대개시일 당시가 맞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후 추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비과세로 처분을 했는데 차후에 국세청에서 추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 임대기간 5년 전에 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4년 단기라도 5년 이상의 의무 임대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대를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싸게라도 임대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무 임대기간 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의할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정당하게 포괄 양도를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포괄 양도한 경우 과태료 3천만 원은 물지 않지만 양도세 비과세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 임대기간 5년 전에 임대를 종료하는 경우, 임대를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의무 임대기간 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은 양도세 2개월 내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추징이 됩니다. 실수하기 쉬운데 꼭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신설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이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만 적용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하게 거주주택 A와 임대주택 B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는 거주주택으로 2년을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B는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 중입니다. 2년 거주한 A 거주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당연히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C주택을 신규로 매입을 했습니다. C주택을 2년 거주하고 매도하면 이때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A주택을 2년 거주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C주택을 매입해서 2년 거주하면 C주택도 비과세가 됩니다. C를 처분하고 다시 D를 매입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 2월 11일까지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거주주택 A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C를 매수해서 2년 거주하여 팔게 되면 이제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이미 A를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받았기에 이후에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을 했거나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종정 규정을 적용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A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C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C주택이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C주택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이미 A를 한번 받았기에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됩니다.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평생 1회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주택 A와 임대주택 B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주주택 A를 비과세 받고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은 B 임대주택만 남아 있습니다. 이 B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끝나고 팔게 되면 한 채밖에 없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 후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한 채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임대주택 한 채만 남은 경우 과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결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주택 처분 후에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매도하는 시점까지 구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 시부터 B를 매도하는 시점까지는 과세가 됩니다. 전체 양도 차익에서 최종 1주택 상태 이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양도 시점에서 다른 주택은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주택 A와 임대주택 B, C를 차례대로 처분을 할 때 A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B는 당연히 비과세 요건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세가 됩니다. 마지막 C는 최종 1주택이 된 이후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임대 등록을 고민하는 이유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입니다. 주택이 두 채 있는 경우 한 채를 임대 등록하면 한 채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채 모두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 임대 등록을 할 경우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양도차익이 거의 없거나 한 채만 양도차익이 클 경우는 굳이 어렵게 임대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을 하고 그리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차후에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 팔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주택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함께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지금 등록을 해도 받을 수가 있는 혜택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